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아저씨가 엄마 사랑한다는 메시지 내가 봤어. 애엄마 속옷부터 확인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지를 벗겼어요. 벗겼는데 아침에 입고 간 속옷이 아니라 속옷이 바뀌었어요. 애엄마가 새벽 1시서부터 2시 넘도록 어디 있었냐? 그 부동산 남자 집에 있었던 거예요. 뷰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륜 잡는 헌터 공룡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간통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불륜이 되게 합법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죄의식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저도 불륜의 아픔을 겪고 피해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대한민국의 불륜 상간자들한테 무서운 존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불륜 상간을 저지른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냥 만나서 어디 모텔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탐정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의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아내 같은 경우에는 마트를 갑니다. 형 같은 경우에는 골프 연습장을 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항상 다니는 곳을 가고 불륜 상간자를 만나면 거기다 차를 놔두고 상간자의 차에 탑승하고 그런 어떤 애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엔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진짜 마트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트에 갔는데 차만 있고 없는 거예요. 미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 탐정은. 그래서 잠복을 하고 기다리니까 상간자의 차에서 내리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상간자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저희가 포착을 해서 찍어서 의뢰인한테 전달하여서 소송해서 승소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뭐 다시 예전에 그 아픈 추억을 꺼낸다라는 것보다는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용기를 좀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환경은 아이들과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굉장히 가정적으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서도 이런 배우자가 외도를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던 거죠. 근데 당시 저희 자녀가 조금 몸이 안 좋아지게 되고 병원을 가면서 이제 치료를 받다 보니까 그 병원비가 상당히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을 정도로 병원비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한 게 아이들을 편안하게 좀 자연에서 좀 키우자 해서 큰밥 먹고 충청북도 괴산이라는 곳에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그 괴산에 내려갔었던 이유가 전 아내가 청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괴산에 친척이 있어요. 뭐 나름 그러면은 괴산도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려간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려가서 사는 건 중요한 건데 경제적인 게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일할 게 없어요. 제가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강남에 당시 외국계 보험을 하는 곳에서 지내고 주말부부로 지낼 수밖에 없고 아내는 자기 사촌이 소개한 부동산에서 보조업을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말마다 왔을 때 그 부동산 보조업을 하고 있는 그 대표자가 저랑 나이가 무려 한 15살 정도 차이가 나나? 지금으로 따지면 한 60이 넘었죠. 손녀 둘이나 있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손녀가 있다는 것은 일찍 애를 낳은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저한테 굉장히 잘해줬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잘해줬고 그 당시 애 엄마한테도 굉장히 각별하게 잘해줬기 때문에 제가 삼촌하면서 거기에 그 괴산 쪽에 가면은 탄산수가 유명한 사우나가 있습니다. 거기를 자주 갈 정도로 그렇게 밀접한 관계였었죠. 근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아내는 술을 전혀 못해요. 저와 연애 때도 술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부동산 그 남자와 거기 있는 지인들하고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회생활을 하니까 술 한잔 먹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불륜은 시초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불륜하는 당사자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 근데 그 남자의 이름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떤 여자를 빗대서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당시 애엄마는 부동산 남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러려니라고 생각했는데 애엄마가 소비 패턴이 너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점점 거지가 돼가요. 애들한테 끔찍했던 여자가 자기 관리도 잘 안 하고 애들이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아내가 구두를 몇 켤레씩 사고 옷을 막 사고 막 카드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의 관계를
자꾸 멀리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저보고 친구들 만나서 놀러 갔다 오라 그러고 좀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라고 그러고 전혀 생뚱맞은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서 싸우기도 하고 맞춰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장단점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내 배우자가 급격히 180도로 바뀌기 시작하면 낯선 겁니다. 그 순간 남자는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옷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메이커에 신경을 써요. 그리고 이런 취미, 이런 거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여자는 어떻겠습니까? 일단 이뻐져요. 그리고 평상시에 안 하던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 운동하는 건 괜찮은데 운동하라고 얘기해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자가 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 증거는 뭐냐면 아내니까 아내의 패턴을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못 보던 속옷이 발생되기 시작해요. 알록달록 야하고 레이스 달리고 막 망사해. 생전 그런 걸 안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촉이 오기 시작해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배우자하고 싸우게 되죠. 너 요즘 이상해. 너 왜 그래?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상대 배우자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화부터 냅니다. 너 의처증이야? 너 의부증이야? 너 병원중 가봐. 이 프레임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라는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가스라이팅을 그렇게 시작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내 배우자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왜 까냐면 내가 실수하고 있고 내가 바람을 피고 있는데 알리바이나 어떤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내 배우자를 쓰레기로 만듭니다. 정신병자, 의처증, 의부증, 심한 또라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집에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에도 일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말이나 이런 게 우리가 가정적으로 많이 살아왔었기 때문에 주말에 나가서 일하는 경우는 저밖에 없었어. 왜 그러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뭐 빨간 날도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됐는데 아내가 주말에도 나가서 부동산을 가서 일한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휴대폰에 집착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부모들이 휴대폰을 잠금 장치를 안 해요. 애들한테 휴대폰을 주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희는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휴대폰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없어요. 그런데 핸드폰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고 항상 손에서 떠나잖아요.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 휴대폰을 내가 지나가면 보다가 뒤집습니다. 여기서부터 불륜의 시초가 딱 적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증거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내 휴대폰에 친구 찾기 어플을 몰래 깔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신의 한 수였던 게 당시 지역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괴산에는 무슨 축제, 증평에는 무슨 인삼축제 이런 게 많았는데 당시 그 증평에 인삼축제를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들 데리고 애엄마하고 그 축제장을 갔는데 애엄마의 모습이 예전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혼이 나가 있어요. 그리고 미리 저한테 바탕을 깔기를 오늘 나 친구들하고 술 먹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역 쪽에 애엄마 친구 동창들이 괴산에도 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제가 유튜브를 같이 시작해서 구독자가 1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광고가 붙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조회수를 좀 올리게 잠깐 휴대폰 좀 달라 그러니까 안 줘요. 그래서 아니 잠깐만 내가 금방 요거만 할 테니까 하고 재빨리 친구 찾기 어플을 깐 다음에 숨기기로 넣어버립니다.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당시 처갓집 그때 애엄마의 남동생이 있는 집에 가서 놀기로 했어요. 애들을 둘과 저 혼자만. 애엄마는 이제 거기에 있고. 그래서 괴산에서 청주로 넘어갔는데 제가 뭘 깔았다고 했죠? 친구 찾기 어플을 깔았는데 아주 디테일합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어디에 어디 위치에 있고 누구한테 카톡을 한 거는 안 나오는데 카톡했다. 그리고 어디에 이동했다. 이런 게 알림들이 매 시간마다 떠요. 근데 당시 새벽 3시인가 저한테 알림이 딱 뜹니다. 그날 제가 처갓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청주에. 근데 알림 톡이 딱 봤는데 애엄마가 새벽 1시서부터 2시 넘도록 어디 있었냐. 그 부동산 남자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손발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애들을 거기다가 냅두고 차를 끌고 괴산으로 황급히 가기 시작합니다. 집에 도착을 했는데 비밀번호 띠띠띠띠띠 누르면은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완전히 잠금으로 해버린 거예요. 도어락을.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막 두드리죠. 근데 애엄마가 나왔는데 애엄마가 만취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게 애엄마 속옷부터 확인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지를 벗겼어요. 벗겼는데 아침에 입고 간 속옷이 아니라 속옷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확실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휴대폰을 열어봐라. 안 여는 거예요. 지문 인식을 안 해요. 열어봐라.
안 열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부동산 남자 있는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촉이 섰냐면 그 부동산 남자가 재혼한 와이프가 있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친구를 만나러 서울을 갔어. 그러니까 그 빈집에 애엄마를 데리고 간 거야. 그게 뭔 뜻이에요? 그 새벽에 만취했는데. 그래서 제가 갔어요. 모른 척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삼촌 사우나 갑시다. 그러더니 하고 나오는데 술 냄새가 완전히 만취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인간이 음주운전을 했던 거예요. 시골 땅에서 애엄마 데리고 왔다가 갔다 오고 한 게. 그 상황에서 제가 두 얼굴로 바뀌기 시작하죠.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너 애엄마 데리고 여기서 뭐 했어? 이 사람이 갑자기 중간에 달리는 차에서 문을 열고 내리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이 충격감은요, 이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륜을 저지르는 이 인간들은 이미 거짓말로 맞춰놨어요. 그래서 저를 또라이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저를 가스라이팅을 해서 혼돈이 오게 만듭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오해를 했나? 과민반응을 보였나? 그러니까 애엄마 말로는 택시를 타고 급한 일 때문에 거기를 갈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해요. 시골 땅이니까. 근데 저희가 그 친구 찾기 그 GPS를 확인했을 때 어디에서 출발했는지까지 다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택시가 아니야. 근데 이거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탐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기승전결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명확한 얘네들이 찍소리 못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시골 땅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가정집 CCTV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전자제품이나 이런 걸 잘 다루는 제 동생을 데리고 그 CCTV 주인인 분한테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머님이셨는데 동네에서 가까우니까 저희 집이 그 전에 닭을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닭 도둑을 좀 잡기 위해 그러니까 잠깐 좀 볼 수 있겠냐라고 생각해서 제 GPS에 떴던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사람이 갔다가 묵었던 거 그 시간 달짜를 줘야 하는데 이 부동산 남자의 차가 들어갔다 나오는 걸 찾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의 심정은 달달달달달달달달 그러니까 막 이게 올라와요. 근데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엄마는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이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근데 그걸 제가 보여주는 순간 얘네 둘이 비상이 난 거죠. 그러면서 나보고 의처증, 의부증 환자로 몰고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혼할 걸 생각을 해서 애 둘을 데리고 저희 본가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 괴산에 있는 짐이고 뭐고 다 놔두고 본가로 오는데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 딸한테 들어요. 우리 딸이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메시지 내가 봤어. 그러니까 제가 눈이 돈 거예요.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녹취를 해야 되는데 녹취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녹음기를 켜고 애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흥분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한테 어떻게 보면 다시 얘기해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녹음을 해서 그 년놈들한테 다 보낸 거예요. 니네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 내가 아이를 강제적으로 윽박을 질러서 녹취를 조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불륜 상간을 하는 사람들은요 99.9% 거짓말이 입에 뱄어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우리 딸이 잘못 봤을까? 아니면 정말 봤을까라고 얘기해서 방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딸 사랑해요라고 봤어? 그러니까 아니래요. 5글자래요. 에? 5글자? 사랑해 잠깐만 사랑해요 5글자가 안 나와. 뭐라고 왔는데 사랑합니다. 쭈삐 쓴 거죠. 이거는 빼박이구나. 이제 그때부터 증거를 수집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와 상대 측 변호사와 어떤 법정 싸움을 하는데 워낙에 거짓말을 잘하니까. 근데 여기서 신의 한 수가 있죠. 저쪽에서 뭐라고 자꾸 주장을 하냐면 나를 완전히 쓰레기를 만드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 나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 부동산 남자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넘어간 거다라고 준비 소명을 낸 거예요. 아까 제가 어디 갔다고 그랬죠? 처가댁에 갔는데 제가 집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부동산 남자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는 피신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굽니까? 애들 엄마가 부동산 남자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 애엄마가 쓰고 있는 전화기의 명의가 제 명입니다. 통신 기록을 다 뽑았죠. 전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사전에 이미 카카오톡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몇 시에 친구들하고 술 먹고 집에 도착하니까 부동산 남자가 이쪽에서 사람들 피해서 새벽에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엄마가 친구들이 눈치를 깔까봐 친구들한테 여기서 내려달라고 하고 걸어가서 나와서 이 사람 차를 타고 이 사람 집에 간 거예요. 알리바이로 만든 거죠. 그 정도로 치밀한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고 분노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씩씩했던 아들이 엄마의 괘씸함을 그제서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아빠 없을 때 엄마 우리 나 또 새벽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112에 전화해서 경찰한테 한번 했었던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어린애들을 어디에 놔뒀죠? 시골 산속에 있는 전원주택 저희 집 하나밖에 없어요. 등 하나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아까 핸드폰이 있다고 그랬나요? 없다고 그랬나요?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애들 엄마가 공폰을 어디에 숨겨놓은 걸로 우리 딸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폰을 찾아서 112나 119는 개통이 안 돼도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없어서 무섭다라는 전화가 가면서 그것이 이 사람에 대한 유책 배우자로서의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이 또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재판 진행 중에 이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때리고 내가 무서워서 피신할 수밖에 없어서 SOS를 하기 위해 전화를 냈다. 이쪽에 거짓말을 끌어냈죠.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게 통화 기록을 제출합니다. 이쪽에 거짓말이 입증이 되면서 제가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완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 당시 상간자 소송을 하는데 제 위자료가 상대 측 변호사 비용까지 주고 받아라 해가지고 700만 원 안 되는 돈을 받았어요. 680만 원 받았습니다. 정말 그 당시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불륜 잡는 헌터 공룡 아빠가 더욱더 열심히 하고 불륜 상간자를 박멸하기 위해 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당시만 해도 최고액이 1,500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이 나오는 게 거의 서울 강남권 아니면 지방은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들어간 돈이 수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680만 원이 단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왜 재판을 했을까요? 증빙할 수 있는 거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게 민사적인 위자료 소송 재판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시 제 명의의 모든 통장이나 카드를 애엄마가 다 갖고 있었고 저는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를 모를 정도로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돈 관리를 애엄마가 했었는데 그 돈을 다 차명 계좌로 빼돌리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제 명의의 통장에 1,230원이 다였었고 이것도 모자라 두 어린 애들이 예전서부터 용돈 받은 거 적금 넣고 했었던 돈까지 다 빼갔어요. 애들 돈까지 다 빼갔습니다. 자기 살 궁리를 하다 보니까 돈이란 돈은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륜 상간을 하다가 걸리게 되거나 어떤 그런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어떤 도덕적 잣대나 엄마의 개념, 아빠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짐승이 돼가는 거죠.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공룡아빠라는 타이틀을 만들기까지 복수를 해서 나와 같은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단지 내가 겪었던 이 억울함과 우리 가정을 파탄낸 이 인간들을 진짜 말 그대로 싹 조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조금 넘었잖아요. 5년 동안 제가 이를 갈고 제 채널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괴산 쪽에 소문이 이미 다 퍼졌는데 아시잖아요. 그 인간의 성향이 쓰레기 성향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 두 사람이 한동안 저 때문에 잠수 탔어요. 그러니까 그 상간남 하고 상간남 부인이 두려워서 한동안 그 괴산 지역을 못 돌아다녔어.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잡으러 가고 더 고지로 갔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문만 닫았죠. 근데 지금 다시 영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불법적인 영업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 부동산 그 남자는요 보조원이에요.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이 누가 있냐면 그 남자의 아들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아들이 자격증을 놔두고 아빠가 부동산 업을 하는 거야. 이건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제가 이걸 너무 잘 알아서 괴산군청에 찾아갑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괴산 지역의 이런 공무원들은요 한번 혼나야 돼요. 증거가 없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봤다고 봤는데 어떤 증거로 이 사람을 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대요. 이거는 직무유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한테 많은 제보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저 불륜 잡는 헌터 공룡 아빠의 시초가 된 거예요. 갑자기 남의 가정사에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왜 그러냐면 듣도 보지도 못했던 거죠.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그 가정 파탄이 난 거를 복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불륜 피해자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놓고 사이다식으로 복수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최초인 거예요. 최초. 아예 대놓고 괴산 치면 불륜이 떠요. 연관 검색어에. 괴산 치면 부동산이야. 아예 괴산하면 불륜의 도시로 제가 만들어버린 거죠. 그때는 저는 뭐 고소고발장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피눈물 나게 했다면 니들도 피눈물 나야 된다 해서 장차 5년간을 버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독자를 5만 명 가까이 그리고 찾아가죠. 그래서 그 영상이 100 몇십만 뷰가 되면서 발칵
뒤집어지게 되고 대한민국의 불륜 피해자들이 저를 도와달라고 다이렉트 메일이나 이메일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탐정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하면서 이 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때부터 온 거예요. 지금까지 애엄마는 애들을 지금까지 커가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면접 교섭권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아이들이 엄마로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저한테 나중에는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나중에는 결국 이제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그때는 제가 유튜브로 다루기 전이었어요. 이 괴산을 발칵 뒤집어 놓기 전에는 자기가 불륜을 인정했고 자기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마음이 이미 떠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유튜브로서 발칵 뒤집어 놓으니까 저는 당시 SBS 개그맨이었습니다. 애엄마를 만났을 당시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계자들 뿐만이 아니라 애엄마를 아는 지인들이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불륜을 저질러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사실이 정말 바이러스처럼 코로나처럼 쫙 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러더니 이 사람이 결국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를 똑같이 공격을 하겠다고 괴산 부동산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애엄마가 출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이 출연해서 맞대응을 하겠다고. 근데 그것이 자신들의 불행의 시초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은 정확한 근거 있는 자료를 반박으로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아니다. 자기네는 피해자고 내가 정말 쓰레기고 내가 정말 이런 이다 라고 표현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반박의 녹취록을 제가 제시합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인정을 하고 저희 애들한테나 저한테 막대하는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얘네 채널에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구독자들이 다 가서 악플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채널을 없애고 잠수를 타기 시작하죠. 완전 망한 거죠. 그걸로 저를 더 이용해서 저를 쓰러뜨리려다가 자기네들이 대래 그 칼에 자기들이 맞고 저희들이 공격하는 창에 더 찔리는 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무너지고 이제 숨어 지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무뎌지잖아요. 지금도 뭐 조용히 일하고 계산 쪽에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본 결과 뭐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서 잘 안 나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네트워크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룡아빠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말 역경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보나 행실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에게 제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얘 뭐하고 지내는구나, 어디 사는구나, 뭐 하는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동안에든 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있다 보니까 더 이상의 복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올라오게 되면 불쌍하게 느껴져요. 내가 굳이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 내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게 불륜 잡는 헌터 공룡아빠라는 채널을 키우기 시작하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녹여서 어떤 사이다적인 행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불륜계의 비질란테로 변하기 시작한 계기가 그때부터입니다. 일단은 불륜 피해자 분들에게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 무속통을 모릅니다. 어떠한 말을 전달해 드려도 그것이 나한테 받아들이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죠. 그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빨리 일어나야 내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반드시 이겨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불륜한 사람은 2번이고 3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서해서 다시 잘 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피해자분들이 냉정한 판단을 하시고 자녀 때문에 가정을 유지해야 된다. 자녀 때문에 용서를 하겠다는 것은 변명이고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인생에 큰 오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냉철한 판단, 그리고 내 자녀를 어떻게 올바르게 키울 것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시면 정확한 판단 기준이 나올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정을 파탄내는 불륜 상간자들에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설마 나는 안 걸리겠지? 곧 너야. 기다려. 뷰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이용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